겨울 동안 가지에 맺힌 꽃눈이 놀라보게 커졌습니다. 정중동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밑비료도 주었고 일찌감치 전정도 한 이 과일나무에는 이제 할 일은 기계유제 살포입니다. 과수 전문농은 봄이 되면 언제 무엇부터 시작으로 시기별로 약, 방제, 줄줄이 깨고 있지만 우리 같은 텃밭농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과수에는 다른 작물보다 병충해가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 농약통 안고 있을 만큼 방제를 자주 해야 하는데 이때 병균과 해충이 끼어날 무렵에 초기 방제를 하면 밀도를 엄청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 방제를 철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만연한 병과 해충은 올해도 만연할 수 있으니 이웃의 예찰과 조기 방제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병균과 해충은 바깥에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땅 속이나 과수 껍질, 낙엽 등에서 활동을 합니다. 조기 방제에 이용하는 약은 친환경 방제약으로 기계유유제와 석회유황합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친환경 방제라고 해서 그 약이 전혀 해롭지 않다는 말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그 말 속에 해롭다, 안 해롭다 개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화학적 제법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계유유제는 기름에다 유화제를, 석회유황합제는 석회와 황을 섞은 것으로 이미 자연에서나 생활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계유유제란 이름 그대로 기계유, 즉 오일에 유화제를 섞은 친환경 농약입니다. 흔히 기계유유제의 첫 유자는 기름이란 뜻이고 둘째 유자는 유화제를 말하는 유자입니다. 단순한 이야기하는 기능은 기름이 해충 몸에 발려져서 기공을 막아 호흡을 못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흔히들 진딧물 친환경 방제 방법 중에 식용유를 퐁퐁과 섞어 치는 원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식용유는 진딧물의 몸에 발려 호흡을 못하게 하는 역할이고 그렇게 진딧물 몸에 발려지기 위해 퐁퐁이란 유화제를 쓰는 것과 같은 이치죠. 다만 너무 진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잠깐 태우는 격으로 작물의 호흡을 막아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농도를 경험자에게 물어 잘 지켜야 할 겁니다. 기계유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꽃이나 잎이 피기 전에 치고 만일 잎이 있을 때 치려면 농도를 아주 묽게 쳐야 할 겁니다. 저는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해당 농약을 살포하긴 합니다만 농도는 겨울에는 얼마, 그 외 계절은 얼마 약 표지에 있으나 그대로 따르면 되고 치는 방법으로는 전착제를 섞느냐 여부인데 표시시킨 대로 따르고 만일 없다면 이 약은 대부분 기계유 95%에 유화제 5%가 섞여 있어 그대로 쳐도 가지에는 잘 묻을 겁니다. 설록 잎이 없는 겨울에 칠지라도 어린 나무나 수세가 약한 나무는 꼭 약질을 살포하려면 농도를 다소 낮춰 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잎이 없는 때라고 하더라도 기름이 가지나 꽃눈, 잎눈에 묻어 있으니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치는 시기는 잎이 없을 때는 언제라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약효를 제대로 보려면 봄이 되어 꽃이나 잎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보통 이 기계유유제 치고 난 다음에 석회유황합제를 치니까 그 시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기계유유제 치고 보통 20여일 후에 석회유황합제 치는데 아주 급박할 때라도 보름의 기간은 두어야 합니다. 문제는 석회유황합제는 꽃이 만개하였을 때 치면 자칫 수정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례는 제 영상에도 있습니다만 석회유황합제 성분이 바로 사과적화제 성분입니다. 전문 과수농부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저 같은 텃밭농을 위해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사과는 중심화가 먼저 피고 먼저 수정을 합니다. 중심화가 수정을 하면 옆에 주변화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게 일손이 만만치 않습니다. 적화제를 치고 주변화의 수정을 막습니다. 저도 적화제를 쳐볼 일이 없어 몰랐는데 자두 주머니병 방지한다고 자두에 추가 남은 약을 대추에도 심지어 사과에도 꽃이 활짝 핀 데 쳤다가 낭패를 보는 경험을 하고 이걸 저처럼 시행착오를 거칠까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석회유황합제는 꽃피기 전에 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그 시기를 역산하여 한 20여일 전에 치는 것이 적합한 방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날짜로 따지면 2월 말부터 3월 초 중순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지역마다 특히 가수의 개화와 잎눈 나오는 시기가 다르니 가수별로 고려해야 하는데
굳이 뒤에 석회 유황합제를 치지 않으면 과수에 따라서는 3월 하순까지도 상관없으리라 믿습니다. 잎이 없더라도 치는 시기가 너무 늦으면 곧바로 잎이 나오거나 꽃이 핍니다. 그건 고려하는 것이 좋겠죠. 혹시나 어떤 가수에만 치느냐고 물으신다면 굳이 구별할 가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의점은 앞에 설명드렸으니 유목이나 자람이 약한 가수에는 치지 않거나 농도를 묽게 하여 치면 됩니다. 더 필요한 말은 오래된 과수는 껍질이 두껍거나 여러 겹이니 이 속에 바로 월동해충 피난처입니다. 여기에 약이 들어가도록 고압으로 살포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껍질을 칼로 벗기고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방제 대상은 깍지벌레와 응애를 타켓으로 해서 살포하는데 어떤 해충도 수만치는 벌레가 없으니 가지에 붙어 있거나 숨어 있는 모든 해충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회 유황합제도 이름 그대로 석회와 유황을 섞어 만들어 치는 친환경 방제약입니다. 과수농가에서는 흔히 황소독으로 불려집니다. 석회와 유황을 섞어 만드는데 그 각각의 비율과 만드는 순서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손바닥 농부는 소규모 과원이라 이런 걸 만들기보다는 사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보지 않았습니다. 블로그에 보면 조제 방법이 상세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큰 과수 농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고 텃밭 소규모 과수는 저처럼 사서 쓰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것입니다. 석회와 유황 중에는 직접 약 효과를 내는 것은 유황인데 문제는 유황을 그냥 치면 나무에 약해가 일어납니다. 유황은 포대 안에 있을 때는 크게 산성을 띠고 있지 않으나 땅에 살포하거나 나무에 살포하면 황산이라는 강산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중화제로 석회를 넣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석회 보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산동, 즉 황산구리는 강산성을 띱니다. 이것을 중화하기 위해 석회를 넣는 것입니다. 석회 유황합제는 앞에 설명한 대로 황이 효과를 내는데 황은 일반 농약에서도 그 원료로 많이 활용되며 병균을 직접 죽이는 살균 효과와 앞으로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예방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일반 농약 살균제나 살충제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조기 방제용으로는 이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종합 방제용으로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약은 특히 예방 효과가 있으니 약을 살포할 때는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균은 방어막이 없는 곳으로 침투하니까요. 그 방어막을 오래 갖게 하려면 고착 성분이 있는 전착제를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입한 약에 이미 넣어 있다면 그대로 쳐도 됩니다만 석회 유황합제 방제 시기는 앞 기계유제 살포 시기와 관련지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더 부언하면 꽃망울을 터뜨리기 전까지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이 든 이 약을 치면 나뭇가지가 노랗게 변하는데 이는 황의 색깔 때문입니다. 제 과수원이나 시청자 여러분의 과수원이나 올 한 해는 병충해가 적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